우리는 집합이다 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거냐면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네가 중1 때 너네 반 학생들의 모임, 그럼 집합이 돼. 너네 반 학생이면서 아닌 학생이 있었어? 명확하지, 맞지? 그러면 네 이상형들의 집합 그러면 돼, 안 돼? 맞지? 명확한 기준, 애매하게 걸쳐진 애들이 한 번씩 나타나. 인 듯 아닌 듯 이런 애들. 자, 그럼 기준이 명확하다. 키 큰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집합돼, 안 돼? 키가 가장 큰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집합돼, 안 돼? 네. 가장이라는 말이 들었으니까 한 명밖에 없겠지. 그런 것들은 집합이 되더라.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보통 집합을 기호는 이렇게 많이 써. 대문자 A로. 근데 요거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뭐 예를 들면 뭐 할까? 뭐 A라는 게 원소로 있었다 그러면 요렇게 A라는 원소가 있었다 그러면 요렇게 엘리먼트인가? 약자 E? 뭐 우리는 포크로 봅시다. 자, 집합이 있는데 얘가 A라는 집합이 만약에 A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B라는 거, C라는 거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집합은 항상 표현할 때 집합 기호 안에, 요거 중괄호 안에 원소를 하나씩 적어 놓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를 다 나열해 놨다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 표현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할게. 자, 그러면 원소라고 하는 것은 포크를 이렇게 폭 집어. 반찬이야, 이거. 반찬 탁 집었어. 그걸 표현한 게 원소 표현 방법. 자, 갑자기 니하고 동생하고 밥 먹는다고 하고 있었는데 맛있는 반찬이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네 동생이 갑자기 포크를 딱 들고 팍팍팍팍 한 포크에 이렇게 집으면 돼, 안 돼? 이게 반칙이지.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원소는 항상 여기 있는 거 한 개씩만 적어야 돼, 표현은.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된다 소리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이 원소를 방금처럼 이렇게 볼까? A라는 집합이 만약에 1, 2, 5, 10, 이렇게 적혀 있어. 원소를 하나씩 다 나열해 놨지? 이렇게 나타내는 걸 원소 나열법. 말 자체를 굳이 어렵게 적진 않아.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인 거지. 원초적이야, 완전히. 자, 근데 요거 특징 혹시 보여? 이 숫자들이 가지는 특징. 뭔가 곱해서 10 되는 것들? 10의 약수? 근데 고등부로 올라오면서 우린 조심해야 되는 건 뭐 어떤 거? 만약에 약수의 정의가 뭐다? 곱해서 그 숫자가 되는 정수야. 사실은 곱해서 10 되는 건 마이너스 1도 있거든. 그래서 요건 표현할 때는 10의 양의 약수구나. 보통 근데 엄밀하게 이런 걸 따지진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양의 약수를 보면 돼. 한 번씩 뭐 음의 약수를 다루기도 해서 그거는 다룬다는 거는 경우의 수를 따지거나 집합에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현을 명확하게 적어주는 편이야. 자, 10의 양의 약수야. 어떤 게? 이 원소들을. 그 원소들을 우리는 A에서 바 앞에 X라고 적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집합의 의미는 바 앞에 있는 걸 만족하는 걸 다 가져와 봐. 그게 집합 A야. 근데 이 X가 뭘까? 그 설명을 바 뒤에다가 적어주는 거야. X는 뭐라고? 10의 양의 약수야. 그러면 X 만족하는 건 1, 2, 5, 10이지. 5. 되겠네. 얘는 뭐 어떤 거냐면 원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붙여놓은 거야. 조건을 제시해 준 거야. 뭐라고? 조건을 제시한 방법. 조건 제시법이야. 되게 원초적이지, 맞지? 자, 그 다음 원초적인 거 한번 볼까? 예전에 이 집합이 원래는 중1 때 배웠거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중1애 한 명이 오더니 선생님 벤 다이어가 누군지 아세요? 아 충격! 너 벤 다이어가 누군지 알아? 벤은 누군지 알아? 와, 우리는 벤 다이어가 몇 그램인지 알 필요가 없지? 자, 뭐야? 벤 다이어그램이겠지? 와, 나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벤이라는 사람이 그림표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사람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얘는 그림표는 보통 이렇게 집합규어 안에 A라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적어놓고 요 안에 이제 1, 2, 5, 10 이렇게 적어주는 걸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원소 구하거나 뭐 집합 연산들 배울 때 엄청 편하게 이게 집합 연산을 만들어줘. 정말 편하게.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원소 개수? 원소 개수가 있을 유자, 없을 무자겠지, 맞지? 이제 셀 수 있으면 유한계면 유한집합, 무한계면 무한집합. 자, 원소가 없으면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연계라고 셀 수 있어. 유한집합이야. 가끔씩 한문을 어설프게 배운 애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한단 말이야. 없잖아요. 없을 무. 자, 뭐다? 무수히 많을 때 그걸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셀 수 있다. 몇 개. 그럼 원소가 없는 거는 0개. 그러면 그걸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다가 앞에 n을 붙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몇 개야? 근데 그거 없는 걸 공집합.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야. 집합이 아까 뭐 이렇게 적었잖아. 만약 1, 2, 3 표현할 수 있었잖아. 원소가 없다는 건 그러면 B라는 걸 잡을까? 그냥 아무것도 없네? 예전에는 얘도 공집합의 표현 방법이기도 했거든. 근데 이제는 요런 상황이면 앞으로 집합 B가 요렇게 쓰자. 얘가 공집합이야. 됐나? 네. 헷갈리는 거 좀 나오긴 한데 그건 좀 이따 문제 보면서 봅시다. 자, 집합인 거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 기준이 명확치 않지? 네. 예쁜 학생 손 들지 마라. 자, 기준이 명확치 않지? 자, 혈액형이 B형 되겠지, 맞지? 170에 가까운 안 되겠지?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응? 그러면 만약에 7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면 집합이 돼, 안 돼? 오케이. 공집합이겠지? 요즘에 이제 슬슬 의심을 하면서 듣고 있어. 자, 집합 A는 4의 딱 적어놨지? 양의 배수다. 그러면 4, 8, 10, 배수도 어떤 숫자의 배수다 그러면 여기다가 정수배를 한 거야. 그래서 음의 정수도 가질 수 있겠지, 맞지? 원래는 양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6 이런 식으로 무한집합이라서 점점점 붙여주면 돼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8의 양의 약수 1, 2, 4, 8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은 A는 원소다. 그 원소가 아니면 어떻게 돼? 여기 1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원소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건 같다지. 네. 같지 않다지, 맞지? 그러면 뭐라고? 요거에서 봤을 건데 중학교 때? 네. 합동.
자, 그럼 만약에 얘기 나온 김에 볼까?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있어. 이렇게 된 건 무슨 말이게? 보통 이렇게 적는 거는 넓이가 같아라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하나 더 붙여버렸어. 완전 같아. 그래서 이제 합동이야. 완전 똑같은 삼각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 다음 이건 틀렸고 B는 2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B는 2는 B의 원소야 라고 표현할 수 있어. 5는 없잖아. 이렇게 돼야 되겠지. A에 6이 없잖아. 맞는 표현이네요. B 8 있잖아. 틀린 거지. 이건 이렇게 적어야겠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자, 다음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샬라샬라.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을 적어봐 그랬어. 우리가 1, 2, 5, 10 약간 했던 거잖아. 어떻게? X 바 적은 다음에 X는 10의 양의 약수. 됐나? 네. 얘는 X 바 X는 3의 양의 배수. 얘는 원소나열법으로 짝수네. 1보다 크고 2, 4, 6, 8, 10, 10인데 14보다 작은 그랬으니까 14는 안 되겠지.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x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1) 부터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인 거야. 얘. 됐나? 네. 그러면 만약에 한 번씩 이런 거 4부터 짜진 애들 진짜 많거든? 그럼 자연수 적어놔봐. 얘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습니다. 나머지 1. 몫이 0. 네. 나머지 2. 나머지 0. 나머지 1, 2,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1, 4, 7, 30 커지겠지?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적을 때는 3 표현 방법도 하나만 기억을 할까? 3으로 나누었다. 그때의 나머지를 표현한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 게 3의 배수, 자연수 K에 대해서 나머지가 2인 거. 요건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 요건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 2인 거. 나머지 0인 거. 나누어 떨어질 때. 1 넣으면 자연수 K에 대해서야. 1 넣으면 얘가 1. 2, 0. 3이지 맞지? 나머지가 0 되는 거. 그 다음에 K에 2 넣으면 4, 5, 6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나머지도 또 똑같이 만들어지지. 반복. 그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표현해라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 게 4K겠지? 그 다음에 뭐 있겠어? 4K보다 1 작은 거, 4K보다 2 작은 거, 4K보다 3 작은 거. 이게 나머지 1인 거, 2인 거, 3인 거, 나누어 떨어지는 거. 요렇게. 4로 나누었으면 4K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주면 되고 3으로 나누었으면 3K로 표현해주면 돼. 무수히 많으니까 뭐 한 10 적어놓고 점점점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야. 예전에 아까 그 얘기했잖아. 중학교 때 배웠었다고. 그때야. 좀 됐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학교 문제. 우와, 똑같은 문제였어.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라 그랬는데 원소나열법으로 적혀 있는 거야. 전교에서 2명이 맞췄어. 야, 너 이거 뭔지 아냐? 우와. 나는
나는 알고 있었어. 근데 애들이 야 이게 들을 일이 없거든. 근데 더 웃긴 거는 두 명이 맞췄잖아. 네. 근데 그 모 고등학교가 땡화 중학교에서 중학교 그 땡화 중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학교 뒤로 올라가다 보면 연못이 하나 나오거든. 그 뒷길을 쭉 올라오면 그 연못 바로 전에 가게 나오기 전에 가게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가게 이름은 얘였어. 나도 거기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도 알고 있기도 하고 한번 듣긴 했었지 나도. 근데 이게 전통 음계야. 그 맞춘 두 명이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찾아봐서 알았던 애 두 명이 맞춘 거야. 우와, 이런 거 나오진 않을 거야. 전통 음계야. 뚜둔. 근데 진짜 충격이었는데. 우와. 두 명 맞춘 게 난 너무 웃겼어. 애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나오는지. 자, 집합 A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들어가 있어. 연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 B라는 집합은 자, 표현 방법이 바 앞에 맞지? 얘를 모아온 걸 집합 B라고 한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Y를 집합 B라고 하는데 X가 뭔지 Y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X는 집합 A에서 가져올게. 집합 B는 Y도 집합 A에서 가져올게. 그걸 합하는 거야. 그러면 A의 원소에서 X가 0 가져와 버리면 Y는 0 가져올 수 없겠지. 네. 있어요. 가져간다고 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빼먹지 않고 적으려면 이렇게 봅시다. 여기를 뭐 x, y라고 할까? 그럼 x 플러스 y 여기가 0 이렇게 합한 거니까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 있는 게 만들어지거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지. 집합 B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합한 거 여기 있는 걸 모아 놓을 건데 0도 있지. 1이 두 번 있지. 근데 집합을 표현할 때는 같은 원소를 두 번 적진 않아. 무조건 한 번씩만 적을 거야. 중복해서 적진 않는다라는 거까지 오케이? 얘가 집합 B입니다. 그러면 집합 C는 이번에는 곱하래. 곱하면 되겠나? 곱한 거. C는 그러면 0이 많고 1이 하나, 2가 하나, 4가 이렇게 샬라샬라. 2는 두 개. 샬라샬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되겠나? 네. 다시 보면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니요. 그 다음 무한집합인 걸 골라봐. X는 3n이야. 그러면 n을 사용했다는 건 n이 뭔지를 적어야겠지? 1, 2, 3, 4 점점점 없지? 4개가 끝이겠지? 요거는 유한집합. 2번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유한일까 무한일까? 유한. 그렇지. 없겠지. 세 자리 자연수는? 그렇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하분수. 정말 무수히 많을 텐데 어떤 의미냐면 1보다 커야 돼. 얘가 그러면 기하분수로 표현하면 1분의 1 이런 느낌이지, 맞지? 2는 1분의 2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분모 분자를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2 돼버리지, 맞지? 요 사이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나?
분모 분자가 이렇게 하지 말까? 이렇게 볼까? 분모보다 1 큰 숫자. 만약에 1분의 2였다 그러면 2가 돼버리잖아. 근데 여기서 분모 분자에 1씩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 얘는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무조건 작겠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야. 훨씬 더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지만 3분의 4도 이 사이에 있을 거야. 4분의 5도 이 사이에 있을 거야. 됐나? 5분의 6도 있을 거고 7분의 8도 있을 거고 아니 뭐 빼먹었네. 9분의 7도 있을 거고 계속 만들 수 있지. 무수히 많겠네.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만들더라도 어차피 1과 2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것 이외에도 무수히 많아. 무한집합. 그럼 요거 볼까? 2, 1, 뭐뭐 사이지 요거? 네. x는 그러면 1과 2 사이의 유리수.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있더라. 중3 때 배운 거지, 맞지?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를 만으로 수직선을 촘촘히 메울 수 있다? OX. O. 유리수, 무리수 합해서 우리는 실수라고 그래. 수직선이다 라고 하는 건 실수로 채운 거야. 실수 말고 우리는 또 복소수를 배우긴 했지, 맞지? 복소수는 대소관계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직선 위에는 대소관계 구분하는 것들만 적어놨잖아. 그래서 실수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원소 개수 몇 개? 하나. 그렇지. 얘는 하나. 자, 집합 기호가 이렇게 있었다, 맞지? 네. 요 안에 적혀 있는 건 얘라는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거야. 얘도 하나의 집합. 공집합이잖아, 맞지? 얘가. 근데 공집합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본 거야. 네. 세 개. 두. 맞겠지? 하나. 그렇지. 같다라고 해야겠지?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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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개 똑같은가? 집합 기호가 없어. 아. 얘 같은 말이 그냥 공집합이 돼 있던 상황이지. 원소가 0개. 근데 얘는 집합 기호 안에 적혀 있으니까 얘 자체가 하나의 원소였던 거야. 여기가 2개가 될 거고 합하니까 4가 됐었어야 되겠네, 맞지? 네. 그 다음에는 우후 부분집합을 한번 볼까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일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일부분인 A, 요 속에 있는 걸 일부분만 가져온 걸 부분집합이야. 이 말은, 그럼 부분집합은 컵을 옆으로 요렇게, 얘는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는 기호. 어떤 거냐면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를 A, B, C, D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원소, 이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이렇게? 요런 구슬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컵을 들고, B라는 집합에다가 컵을 들고 요렇게 풀 거야, 이렇게. 근데 나는 숙달된 조교로서 촤르륵 해서 다 풀 수 있지. 전부 다 푸는 것도 A가 될 수 있겠네. A가 될 수 있는 건 부분집합이었다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전부 다 가져온 것도 가능해. 근데 네가 풀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오! 한 거야. 하나도 못 풀었어. 부분집합 될까 안 될까? 돼요? 됩니다. 공집합도 하나도 못 푸고 이렇게 있는 것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의미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얘가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으면 일단 집합이잖아. A라는 집합은.
집합 기호 안에 얘가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각각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2의 4제곱 B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텐데 원소 개수 거듭제곱을 해주면 돼. 16개가 생기는 거야. B의 부분집합은. 여기까지 오케이? 네.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수학 역사를 본다 그러면 되게 오래되지 않아, 맞지? 근데 이 집합에 대해서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 짧아. 근데 집합을 딱 이런 학문을 개척을 하고 나서 전 세계 수학자들이 난리가 났어. 한 획을 건 거야. 그래서 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상한 사람이 나타나. 이거 손을 딱 들면서 이거 안 되는데요. 딴지를 걸기 시작을 해. 수학은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 거야. 수학은 노벨상이 없지. 특허 낼 수 있어? 안 돼. 왜냐면 말 자체가 발견이기 때문에 그래.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야. 있는 걸 찾아내는데 내가 특허를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지금 기존에 알고 있던 게 깨지기도 해. 자, 그러면 지금 딴지를 걸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아니 원소가 똑같은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딴지 걸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없는데 부분집합을 할 수 있어? 원래 이게 인정을 안 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걸 수정을 한 거야.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것도 부분집합이라고 할게. 근데 옛날에 아무리 봐도 똑같은 거는 좀 애매한데? 라고 해서 그냥 부분집합이 아니라 진짜 일부분만 가져와봐. 그걸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해. 진부분집합은 뭐다? 원래 B의 원소하고 똑같은 건 안 돼. 그거 한 개만 뺀 거. 그럼 아까 이거 B의 부분집합이 지금 16개였잖아? 그러면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겠어? 15. 그렇지. 똑같은 거 하나만 빼주면 돼. 15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이니까 같은 것도 항상 부분집합이라고 할게. 원소가 없는 거 항상 부분집합이라고 할게. 됐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거는 굳이 표현을 이렇게 안 적어주고 B 속에 A가 있어. A 속에 B가 있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려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이런 말을 굳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무슨 말인지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을 얘기한 거야. 부분집합인데 같진 않아야 해. 그리고 내가 부분집합 개수 세는 걸 한번 볼까?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를 A, B, C, D, E, F까지.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게? 2의 거듭제곱으로 원소가 6개. 이렇게 되겠지. 부분집합 개수야. 자, 그러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A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네. 부분집합은 아까 이런 얘기했지. 집합기호 안에 넣기만 하면 돼. 근데 넣거나 말거나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이런 것들이 두 가지씩 있었잖아. 근데 얘는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면 경우가 한 가지지.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있으나 마나하지. 그래서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가 있다 그러면 이미 넣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만. 2의 5제곱. 나온 이유는 뭐다? 전체 원소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걸 빼준 거야. 이런 경우로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물을까?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A를 반드시 포함하고 B와 C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게 세제곱. 그래.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지금 뿌듯해하고 있지. 얘 선택하는 경우에서 한 가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얘는 포함하지 않는 한 가지.
얘들만 두 가지씩인 거지, 맞지? 그래서 2의 6제곱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빼버리고 포함하지 않는 것도 빼버리면 돼. 나머지 이렇게 부분집합을 구할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빼주면 됐지, 맞지? 네. 자, 원소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에? 응? 천천히 해도 돼. 뭐를 빼요? 아니. 부분집합이 32개. 요거 32개지? 네. 32개 중에서 A랑 같은 건 한 개밖에 없잖아. 31개 이렇게 해야지. 아하. 자, 그러면 여기서 진부분집합은 몇 개게? 요건 8개지? 네. 5개? 왜요? 어? 아, 얘는 BC가 없거든? 네. A랑 같아질 수가 없어. 자, 근데 그 5개 애매한 건 뭐야? 자, 만약에 같은 게 있더라도 한 개 빼줘야지. 1만 빼줘야 돼,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요 얘기를 한 거야. 요 문제는 요 공터나 요런 데에 꼭 적어 놓을 거. 어떤 원소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집합이니까 집합규호라고 이렇게 적어 놔야 돼. 그리고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이 된다 그랬지. 여기 뭐 적으면 되고. 요렇게를 적어 놔봐.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훨씬 편하게 보여. 자, 원소 기호와 부분집합 기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야. A란 집합이 있으면 쉼표가 있잖아, 이렇게. 원소를 동그라미 쳐놔. 이렇게 원소를. 이건 아니겠지? 이거는 묶음이겠지. 얘 자체가 하나의 원소인 거야. 포크 뭐라고? 이 중에서 한 개만. 포크 뽕 반찬. 한 개만 여기 적혀 있으면 다 맞는 말이야. 됐나? 네. 그 다음에 부분집합은 집합이잖아. 여기 있는 거, 동그라미 친 것들을 뭐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뭐 0개가 되든 잡아서 요 집합규 안에 다 넣어버리면 표현 방법이 맞는 거야. 됐나? 자, 1번 보겠어. 공집합 요거 가지고 있지. 얘를 여기 적으면 되잖아. 맞는 거. 요것도 볼까? 얘는 어디? 얘를 가져오면 맞겠네? 얘는 얘 두 개를 여기 넣은 거야. 부분집합이잖아. 여기 넣은 거야. 얘 두 개를. 같은 게 아니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딴 거야. 얘도 맞는 거. 얘는 부분집합이니까 얘를 여기 넣으면 되겠지. 맞는 거. 얘는 원소인데 집합규호 있으니까 없지. 동그라미 친 것 중에서 요거랑 똑같은 게 없지. 네. 집합규호 없이 적었다 그러면 맞는 거였을 거야. 얘가 틀렸더라. 그 다음에 B 속에 A가 있어. 이 말은 A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B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A가 1을 가지고 있지. 이 중에 1이 있어야겠네? 이건 3이고. 얘가 1이거나 얘가 1 돼야 되는데 얘가 1 될 수가 있나? A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안 되네? 그럼 얘가 1 돼야 되네? A가 얼마야? 0 돼야 되네? 세상에나. 확인 한번 해볼까? 그럼 집합 A가 0 넣었더니 1하고 2를 가진 거고, 집합 B는 0 넣어버리면 1, 2, 3이네?
B의 부분집합이 A 되겠지, 맞지? 아, 그리고 숫자는 이왕이면 크기 순으로,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그렇게 많이 적어. 아, 그렇게 적어야 돼, 표현은. 9번. A, B가 서로 같을 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얘가 3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항해볼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됐을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물론 요거도 볼까?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이네. A가 1 또는 2겠지. 이 조건도 만족하면서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성립하는 A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네. 그 다음 A의 부분집합 중에서 5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얘는 반드시 들어갔어. 그 다음에 3과 6은 포함하면 안 돼.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4와 7밖에 없겠지. 4가 포함됐거나 포함되지 않았거나 7이 포함됐거나 포함되지 않았거나 2의 거듭 제곱인데 요 두 개, 요 두 개, 4개. 네.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야. 3, 6은 없으니까 5는 이미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5를 적어놓고 그 다음 4, 7이 없을 때랑 5하고 4만 가지고 있을 때랑 5하고 7만 가지고 있거나 5, 4, 7 다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네 가지인 거야. 그 다음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거.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게 편하냐면 홀수가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다 세려면 그것도 3일 때, 5일 때, 7일 때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짝수로만 이루어진 걸 빼주면 돼. 전체 부분집합은 2의 5제곱인데 짝수는 4하고 6밖에 없잖아. 그럼 4와 6만으로 만들어진 부분집합은 2의 제곱계겠지? 이거 빼주면 돼. 얼마게? 몰라, 나중에 또 이게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 오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지수를 빼면 안 되겠지, 맞지? 얘가 32, 얘가 4거든. 빼서 28이야. 그 다음에 집합 A가 2와 4, B는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 얘가 B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A는 2와 4를 가지고 있거든. 2와 4를 반드시 가지고 있으니까 집합 X라고 하는 거는 2와 4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해. 그런데 B원소가 아닌 걸 가질 순 없지. 그러니까 이거의 부분집합이면서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X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집합 X의 원소 개수가 몇 개야를 물어본 게 아니야. 집합 X가 될 수 있는 종류가 몇 종류일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X 집합 될 수 있는 거는 2의 하나, 둘, 셋, 넷, 4제곱개. 64가지. 이렇게. 4 곱하기 4 곱하기 4로 계산했어. 4 곱하기 4로 계산해야 되는데 안 되지. 큰일 날 소리 했지. 16까지. 자, 그렇게. 됐나? 그 다음, 잠깐만. 여기까지가 집합 연산정까지.